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문영배가 말이죠, 통진당 해산 직후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자 입장, 사법의 정치와 경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통진당이 해산된 후에 소수자 입장, 사법의 정치와, 이 말은 통진당을 해산한 것이 잘못됐다는 입장인 겁니다. 와, 이거 완전히 이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에 말이죠. 그런데 그때 문영배가 판사였죠. 통진당 해산 직후에 글을 써가지고 소수자 입장, 사법의 정치와 경계, 즉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해산한 것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문영배가 통진당과 무관한 글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이 과거 판사 시절 남긴 글과 대화 내용이 말들이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관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한 심판을 앞둔 시점이라서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소수자 입장, 사법의 정치와에 대한 글을 잇따라 올렸는데요. 그 시점이 마침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영배 권한대행이 2014년 12월 올린 SNS 글에는 말이죠, 소수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소수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라고 썼고요. 다시 뒤에는 헌법은 법과 정치가 좋지 않은 영역인데 한국의 법률가들은 정치를 다룬 경험이 별로 없다. 큰 사건에서 여론의 압력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글을 썼고요. 사회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사회 정치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법부가 정치에 휘말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틀 뒤에는 또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정부는 실패가 쉽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통진당을 해산시킨 당시의 정부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냐.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정부는 실패하기 쉽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당시에 이 통진당을 해산시키는 데 앞장섰는데요. 바로 그 무렵에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정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지금 통진당 해산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모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뒤 그 다음 날부터 8일 사이에 잇따라 올라온 글들입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이 강제 해산을 찬성했고 김희수 재판관 홀로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우측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통진당 해산은 8대1이었거든요. 헌법재판관 8명이 다 강제 해산을 찬성했습니다. 그 당시 김희수, 지금 국회 탄핵소추인단 대빵 변호사 요자만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우측시킬 수 있다면서 반대했는데,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김희수 이자는 좌파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김희수 입장을 두둔하면서 문영배가 글을 계속 쓴 겁니다. 문영배는 당시 상황과 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사법의 정치화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일반론적 차원의 글이라면서 자신은 통진당 노선에 동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변명하는 거죠. 이은재가 2019년 4월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이거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문영배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한 적은 있는데요. 문영배는 인사청문회 당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고,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 헌재에 관심도 없었다면서 헌재 결정에 그런 글을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영배가 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냐, 도대체 문영배는 통합진보당과 무슨 관계냐 라고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문영배가 썼던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어떤 황당한 글이 뭡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엔 기념공원, 거기를 지가 방문했다 그러면서 호주에서 온 17세 소년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무슨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쟁하다가 죽었는가? 그래서 또 전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아니, 전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한 건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전쟁으로 통일을 하려 했던 것처럼, 그리고 16개국에서 왔던
그런 어떤 외국인 참전 용사들은 우리의 잘못된 그런 어떤 통일전쟁에 부역한 것처럼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 북침론자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갔다는 남침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갔다는 북침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것도 통진당 해산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배 갈수록 태산입니다. 문영배 그 문재인에 대해서 말이죠. 문재인은 이 공산주의자다라고 고영주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가 그것이 최종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문영배라고 하는 자가 문재인 이상으로 상당히 이 좌쪽으로 편향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관에 들어가서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요. 아무리 문재인이가 지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은 헌법을 수호하는 데 어떤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자기들의 어떤 그 정치 이념을 헌법재판소에 가서 실현시켜줄 하나의 꼬붕, 시다바리를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문영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문영배가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국힘에서는 말이죠. 계속해서 문영배 빨리 회피하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구가 격해지고 있고요. 이제 국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이 대다수가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문영배는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문영배라든지 이미선이라든지 정계선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답을 정해놓고 탄핵시키는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승복하겠느냐? 승복하겠느냐? 이 말은 너무나도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문영배 또 이런 것까지 드러나니까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거를 판사 시절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영배가 더 이상 헌법재판을 받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배는 즉각 사퇴해야 될 것입니다. 문영배는 지금이라도 즉각 헌법재판관을 사퇴해야 될 것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즉각 손을 떼야 될 것입니다. 즉각 회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문영배 모든 것이 이제 까발려지고 문영배가 어떤 자인지가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속속들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문영배는 말이죠.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문영배는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문영배가 이런 상태로 계속 가서 불공정한 재판을 그것도 조속히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할 경우에 지금 헌법재판소는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문영배는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그런 어떤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영배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강시현TV입니다.